안녕하세요, 건프로입니다. 불황을 이기는 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최근 장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불황 때문에 다들 힘듦을 겪고 있어요. 불황은 큰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든 똑같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해요. 큰 회사라고 해서 그 나름의 고충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. 제가 단 3시간 만에 불황에서 탈출하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해요. 불황은 나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사그러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.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곳을 탈출하는 법이에요. 그러니까 불황을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도 혼자 불황에서 탈출하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조금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. 불황을 이기는 힘, 자포스에서 배워라. 이 책을 제가 거의 3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. 물론 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완독을 한 건 아니에요. 제가 읽고 싶은 목차를 보고 그 부분만을 본 거죠.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미 불황을 탈출한 기분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? 자포스라는 기업은 신발을 전문적으로 파는 미국의 쇼핑몰 회사예요. 아마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포스에서 신발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존이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어요.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서 알려졌거든요. 인수 합병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느냐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크든 작든 이 자포스가 가진 운영 철학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.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. 오히려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가진 철학을 통해서 배울 게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음식이 아닌 서비스를 팔아라예요. 조금 식상하죠. 하지만 자포스 역시 이 신발이 아닌 서비스를 팔아서 지금의 자포스가 만들어졌어요. 그 어느 직원에게 물어봐도 저희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회사예요 라고 답할 정도로 비즈니스 포커스가 신발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는 거죠. 장사로 따지면 어떨까요? 과연 지금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단순히 음식만을 파는 가게인지 아니면 자포스처럼 이 서비스를 팔고 있는 가게인지를 꼭 생각해 봐야겠죠. 이 자포스의 슬로건이 Powered by 서비스예요. 즉 서비스가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고객 중심에 맞춰져 있어요. 보통은 콜센터를 운영할 때 이 직원의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온갖 노력을 쏟는 반면 자포스는 오히려 당당히 제발 전화를 좀 해달라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. 자그마치 1,500명의 전체 직원 중에 400명이 콜센터 직원일 정도로 거기에 모든 걸 집중했어요. 고객 서비스에 열정을 가진 이들로만 이 콜센터를 꾸리려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. 물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콜센터는 거리가 먼 얘기죠. 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고객에게 맞춰진 서비스인지 말이에요. 식당을 예로 들면 손님이 가게로 들어올 때 우리 가게 문이 무겁진 않은지, 꼬마 손님이 밀고 들어오기 힘들진 않은지, 그리고 음식이 나갔을 때 손님이 먹기 편하게 조리가 되었는지, 그러니까 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고 먹기에는 불편한 플레이팅을 한 건 아닌지 등등. 이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서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할 수 있지만 실제 고객에게 집중된 무언가를 리스트업 해본다면 바꿀 게 수도 없이 많아요. 자포스도 그렇게 꾸준히 바꾸고 있고요.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. 하지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이 손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분명 포스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두 번째는 가게에 꼭 맞는 인재를 찾아라예요. 자포스가 이야기하는 인재의 조건은 스펙보다는 인성을 우선시한다예요. 책에서는 총 20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직원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전율이 쫙 돋는 내용들이 많아요. 하나하나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아쉽지만 또다시 식당을 예로 들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서빙의 천재라고 해도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. 실제 많은 사장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성이 뒷받침되는 직원 하나 때문에 가게의 매출이 오르는 거죠. 에이 정말 그럴까 할 수도 있어요. 이 식당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따로 없어요. 그 직원 때문에 오른 매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. 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어떠한 직원 때문에 그 가게를 가고 또 어떠한 직원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비록 제가 음식을 사 먹고 물건을 산다고 해서 그 친구의 이름으로 실적이 올라가거나 해당 가게의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겠지만
하겠지만 말이에요. 이건 화려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원의 인성이 고스란히 서비스 마인드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이 자포스에서는 2차 면접이 바로 인성 면접이라 할 수 있는데 1차 면접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동료와 회사 밖에서 만난 적이 있나요? 라는 질문에 아니요로 대답하면 바로 불합격.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하시죠? 이 책을 통해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. 참 재미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어요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친구 같은 그러나 존경받는 사장이 되라예요. 자포스 콜센터 직원이 조금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. 아니 황당하다기보다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고객 응대를 하고 있어요. 땀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이 될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? 바로 지포스의 CEO인 토니 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먼저 떠올려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전 직원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중요해요.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하는 행동 자체가 CEO 토니라면 어떡할까를 떠올린다는 거죠. 그만큼 존경받지만 친구 같은 리더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이 CEO실도 따로 없고 직원들과 파티션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광경이에요.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혁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서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만약 우리 가게의 직원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선 직원과 서슴없이 친해져야겠죠.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말이에요. 그 은연중의 대화에서 사장의 철학이나 가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사장의 역할을 직원이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을 이룬다고 생각해요. 이 자포스의 CEO인 토니 역시 이렇게 말을 해요. CEO실이 따로 없는 건 직원들의 일상 대화를 듣다가 본인도 대화에 끼고 싶어서 라고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회사 내에서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버려야겠죠. 늘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. 3시간 만에 불황에서 탈출하는 법, 자포스에서 배워라를 읽고 이 느낌점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별 내용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이 3시간 만에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. 다만 전 이런 생각이에요. 우리 가게가 크든 작든 이 불황의 돌파구를 찾는다면 자포스라는 기업이 가진 문화를 한 번쯤은 눈여겨봤으면 하는 거죠.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와 매치를 시키면서 말이에요. 이 영상에서는 책의 아주 일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인드셋을 통해서 충분히 실제 불황의 터널을 탈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.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.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의 끈 끝까지 놓지 마시길 바랄게요. 이상 건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